제25일 폰세바돈에서 몰리나 세카까지 20.7km 9월 14일 토요일. 오늘 아침엔 일부러 늑장을 부렸다. 날이 환하게 밝기를 기다리며 같은 방에 있던 순례자들이 모두 출발한 뒤에도 나는 차를 마시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내 옆에 구렛나룻이 덥수룩한 두 순례자가 앉는다. 아버지와 아들인 이들은 노르웨이에서 온 순례자인데 아버지의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가족 모두가 순례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잠시 후 20대 여동생 그리고 엄마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은 커다란 개 2마리가 더 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씩 교대로 짐을 실은 차를 운전하여 약속한 알베르게로 이동하고 남은 3사람은 개들과 함께 순례길을 걷는다고 한다. 오늘은 엄마가 운전할 차례라고 한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 참 좋고 부럽기도 하다. 짐을 싣고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들을 뒤로하고 벼르고 벼르던 일하고 산 정상에 있는 철십자가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기도가 적힌 쪽지를 모아 봉투에 담아왔다. 더러는 순례길 여정을 알고 쓴 친구도 있지만 영문도 모르고 쓴 친구도 있다. 나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토니아 언니가 준 꽃봉투에 기도문을 담아 다시 비닐팩에 넣어 고이 가져왔다. 알베르게에서 일하고 산 정상의 철십자가를 향해 2km를 천천히 올랐다. 온전히 밝은 다음 이렇게 특별한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나는 오늘 그렇게 늑장을 부렸던 것이다. 봉투 안에 든 기도의 무게와 뭔가 특별한 의식을 앞둔 작은 흥분이 느껴진다. 산에 오르니 멋진 풍광이 들어와서 잠시 멈추어 감상하면서 사진에 담았다.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데 미국인 로렌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형제님들과 젊은 순례자들은 그를 만났는데 나는 비켜가서 많이 서운했었다. 그리고 한나와 베키도 새롭게 만났다. 한나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고 베키는 그의 미국인 동료이다. 우리는 다 함께 철십자가를 향해 갔다. 고도 1505m이라고 산 정상에 있는 철십자가는 순례길에서 차지하는 그 상징성과 유명세에 비해 그야말로 심플하다. 10m쯤 되는 나무 기둥 위에 장식이 없는 철로 만든 작은 십자가가 꽂혀 있을 뿐이다. 오히려 그 꾸밈 없는 단순함이 주는 감동이 있다. 철십자가 주위를 많은 돌이 둘러싸고 있다. 나는 준비해온 봉투를 철십자가 아래에 묻었다. 주변의 순례자들도 나와 비슷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작은 묵주를 매다는 순례자도 있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돌을 올려놓는 순례자도 있다. 또는 그저 사진만 찍는 순례자도 있지만 이곳에 도착한 간격은
모두 각별한 듯하다. 천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순례자들이 자신의 기도를 철십자가 아래 묻고 순례를 이어갔듯 나도 오늘 그 전통을 이었다.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길을 매번 다 걷지 못하더라도 철십자가에 도착해서 스스로 만든 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까지 꾸준히 걸었고 철십자가 아래 서게 되었다. 매일매일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놀랍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고 있음에 감사하다. 쉽게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그곳에서 좀 더 머물고 있는데 알베르게 앞에서 만났던 노르웨이 가족도 도착한다. 50살이 된 아버지와 20대 두 자녀 그리고 개 2마리도 철십자가 앞에 섰다. 딸이 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카메라를 내미는데 필름 카메라다. 너무 오랜만에 필름 카메라를 보니 새롭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나는 자세를 잡고 1, 2, 3 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더 찍으려고 하자 그들이 손사래를 친다. 그러고 보니 이것은 필름 카메라다. 필름 한 칸에 사진이 한 장인 필름 카메라는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그게 다인 것처럼 찍는다. 그런데 어느덧 편리한 휴대폰 카메라만 사용하고 딱히 소비한다는 생각도 없이 많이 찍은 후 골라서 지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제 사진은 너무나 흔해 역설적으로 사진 현상은 아주 드물게 하고 그저 USB나 휴대폰에 저장이 된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가족 순례단은 이번 여정이 끝나면 분명 순례길에 대한 앨범을 장만할 것이다. 미션을 완수하니 문득 가방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신난다. 일하고 사는 내려오는 길에 잠시 앉아 있는데 며칠 전에 만난 미국인 세라가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비탈에 앉아 세라와 사과를 나눠 먹고 다리 쉼을 했다. 다시 각자의 속도로 걷다 보니 한나와 걷게 되었는데 한나의 가족은 한국에 있고 홀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작은 체구에 명랑하고 예의 바른 30대 중반의 한나에게서 당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한나는 함께 걷는 동료 베키가 다리에 근육통이 심해 걱정하면서 로렌도 아킬레스건을 다쳤다고 한다. 나는 로렌이 함께 걷던 일행과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왜 뒤처졌는지 알 수 있었다. 일하고 산 주변은 키가 작은 나무가 대부분이다. 산등성이를 한 줄로 걷고 있는데 문득 내 뒤를 걷던 여자 순례자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가 불렀던 주제곡을 부른다. 나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장갑을 벗고 길섭에 핀 갈대의 감촉을 느끼며 걸었다. 참 좋다. 그냥 지금의 풍경과 노래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촉이 원래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순례길을 걷는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이곳의 방문자가 아니라 이 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의 비가 흩날린다. 오길 참 잘했다. 더 잘 준비하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출발하길 정말 잘했다. 산을 내려와 마을을 걸었다. 엘 아세보에 도착해 점심을 먹을 곳을 찾는데 보기 드문 커다란 현대식 건물이 있어 들어가니 식당이 있지만 아직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먹지는 못한다고 한다. 건물 밖에서 편말을 찾아보니 라 까사 델 프레그리노, 순례자의 집이라고 적혀 있다. 어제 창님이 말한 알베르게가 분명하다. 다시 걷는데 이전의 기념비와 다른 자전거 모양의 기념비가 있다. 자세히 보니 자전거로 순례하던 독일인이 이곳에서 사고사하여 그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점심을 먹고 몰리나 세칼에 향했다. 멀리서 보는 마을의 느낌이 다르다. 무엇일까 계속 바라보며 걷다. 지붕의 색깔이 바뀐 것을 알아차렸다. 마을의 지붕이 모두 검은색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 얇고 평평한 검은 돌을 지붕으로 얹은 것이다. 아마도 이 돌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돌인가 보다. 로렌과 마을의 끄트머리에 있는 알베르게에 머물렀다. 알베르게에는 미국인 세라와 캐나다인 피터가 있다. 특히 며칠 간격으로 계속 만나는 피터는 이제 내 순례길의 루틴이 되었다.